안녕하세요, 핑플릭스입니다. 오늘은 2020년 마지막 날인데요. 한 해를 정리하면서 이제 마지막 올해 자산 배분 현황을 좀 공유해 보려고 해요. 작년 11월 처음 자산 배분을 정리했을 때는 전체 자산에서 주식 비중이 20%밖에 되지 않았거든요. 근데 지금 어느덧 40%까지 올라왔습니다. 제 목표가 이제 80%까지 주식 비중을 올리는 거거든요. 이제 딱 절반 정도 채운 셈이에요. 1년 전이랑 제가 자산을 비교해 보니까 이 총 자산은요 24% 증가했더라고요. 그리고 이 주식 자산만 따로 보면은 78%가 늘어났어요. 근데 이거는 수익률은 아니고 제가 매달 이제 추가로 투자한 이제 금액까지 포함이니까요. 실제 수익률은 훨씬 낮겠죠. 그래서 뭐 요새 올해 3배, 4배 수익률 올리신 분도 많기 때문에 뭐 어디 가면 좀 명함도 못 내미는 수준일 수 있죠. 하지만 제 생각보다는 그래도 선방한 셈이에요. 그 사실 저는 이 수익률을요 제가 정리하는 엑셀표에 이제 기입도 하지 않고요. 가능하면은 이 신경을 안 쓰려고 하거든요. 왜냐하면 이 수익률이라는 이 정보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 리밸런싱을 할 때요. 이게 객관적인 판단을 좀 하기 힘들어져요. 예를 들어 수익률이 너무 높게 오른 기업이 있으면은 이 자산 배분상 더 추가로 이제 매수해야 되는데 이게 수익률을 보면 쉽지가 않거든요. 그쵸? 막 3, 400%난 기업을 이 종목을 다시 또 매수하기가 쉽지 않죠. 반대로 이렇게 손실폭이 큰 종목이 있으면요. 이거 자산 배분 상으로는 이제 그만 사야 돼요. 이제 그만 사야 되는데 계속 이 저가로 매수하고 싶고 좀 물타기라고 하죠. 물타기 하고 싶은 뽐뿌가 일어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수익률은 가능하면 이제 신경 쓰지 않고요. 철저히 제가 보는 거는 이 평가 금액이랑 이 비율만 보거든요. 그래서 꾸준히 제가 또 이게 적립식으로 투자하다 보니까 순수하게 도대체 1년 거치 수익률이 얼마인지 계산도 안 돼요. 어쨌든 뭐 정확한 제가 투자 수익률을 알 수 없어요. 하지만 1년 전 대비 총 자산은 24% 증가했고요. 이런 식으로 매년 24%씩 증가하면은 아마 3년 후에는 제가 이제 목표한 금액을 채우고 은퇴가 가능할 것 같아요. 근데 물론 뭐 제 목표가 엄청 소박하기 때문에 오해는 마시고요. 그리고 24%씩 자산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회도 이제는 좀 쉽지 않겠죠. 그 지역별로 보면은 미국과 중국이 거의 1대1로 투자하고 있고요. 국내에는 10%를 지키고 있어요. 원래 제가 그 동남아 아세안이라고 하죠. 그리고 인도도 ETF로 투자 같이 했었는데요. 이제 선택과 이 집중을 하기 위해서 다 정리했습니다. 그 섹터 배분에서도 좀 많은 그 변화가 있었는데요. 제가 원래 그 배당 성장이라는 그 ETF를 했었어요. BGRO라고 하는데 얘를 다 정리했습니다. 제가 은퇴 전까지는 오로지 이 성장에만 좀 집중하기로 했어요. 이 배당 투자는 사실 그 은퇴한 그 후에도 한 번에 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섹터가 그 미국과 중국의 IT 테크 쪽에 25%씩, 그리고 반도체가 15%, 헬스케어도 15%, 컨텐츠가 10%, 친환경, 신재생 에너지 이쪽도 10%. 그래서 테크 쪽은 좀 늘렸고요. 반도체도 늘렸고요. 헬스케어 쪽을 오히려 좀 줄였어요. 헬스케어도 장기적으로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테크와 반도체 쪽에 확실히 좀 기회가 좀 더 클 것 같아요. 지금 주식 대비 현금 비중이 8%가 넘거든요. 근데 저는 이 주식시장이 단기간에 좀 너무 오른 거 아닌가? 약간 좀 과열이라는 생각도 들어서요. 좀 현금 비중을 혹시나 모르니까 10%는 좀 유지하고 싶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렇게 저금리에 돈이 이렇게 많이 풀리는 이 유동성 장세에서 현금 10%나 가지고 있는 게 좀 너무 바보 같기도 하고요. 또 사모으고 싶은 주식이 너무 많잖아요. 참 고민이 되는 그런 시점이에요. 이 주식에 투자해서요. 내가 그냥 돈을 벌고 이 수익을 내는 것도 물론 즐겁긴 한데요. 이게 그 내가 좋아하는 이 기업의 이 주식을 그냥 사모으고 이렇게 수집하는 거 있잖아요. 이 수집하는 이 즐거움이 더 큰 것 같아요. 어릴 적에 딱지나 카드 모으는 재미라고 할까요? ETF 비중이 어느덧 20%를 넘었습니다. 제가 투자를 오래 하면 할수록, 그리고 이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이요. 정말 이 주식 투자란 게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. 저의 판단에 자꾸 의구심이 들어요. 그래서 제 자산이 이렇게 계속 커질수록 ETF 비중을 늘리는 거는 좀 맞는 방향 같아요.
이게 수익률은 당연히 덜할 수밖에 없죠. 하지만 안정적이에요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마음에 이 평화가 좀 찾아오거든요. 제가 가장 좀 확신이 있었던 기업이 알리바바인데 단기간에 이렇게 30% 거의 폭락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약간 멘탈이 좀 흔들리더라고요. 그것도 이제 올해 팬데믹 사태와는 좀 다르게요. 이제 다른 주식은 잘 나가는데 이제 알리바바 혼자만 막 폭락하다 보니까 이게 더 상대적 박탈감도 들고 더 멘탈이 좀 흔들렸던 것 같아요. 근데 ETF 투자는 이렇게 예상치 못한 이제 개별 어떤 기업에 이런 리스크는 없잖아요. 그리고 이런 걸로 마음 졸일 일도 없고요. 그죠? 그래서 가까운 목표는 ETF 비중을 30%까지 늘리는 거고요. 제가 정말 그 경제적으로 자유를 얻은 이후에는 50% 이상도 좀 고려하고 있어요. 또 제가 그 내년부터 연금저축에 1,800만 원까지 풀로 그 저축 투자해야 되거든요. 더 적극적으로 ETF에 좀 투자할 필요가 있어요. 섹터별로 좀 보면요. 이 미국 쪽 테크 쪽은 알파벳이 1위고요. 그 뒤로 아마존이 비중이 크죠. 제가 한번 다시 따로 그 영상 만들 건데요. 가장 제가 요새 베스트로 보고 있는 기업이 이 아마존이에요. 더 좀 사모으고 싶었는데 이게 그 알리바바가 너무 폭락해서 중국 테크 쪽 비중이 줄었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얘네부터 좀 매수에 집중하는 걸로 하려 해요. 애플은 제가 그 한때는 정리를 할까도 고민했는데 그냥 좀 투자를 유지하고요. 추가로 또 계속 매수도 하기로 했어요. 결정적인 이유는 제가 이 아이폰을 좀 얼마 전에 바꿨는데요. 아이폰은 제가 항상 좀 불편해서 쓰기 좀 힘들다 생각했는데 막상 좀 쓰다 보니까 참고 이게 좀 나름의 아이폰의 매력이 있더라고요. 이 사용자 경험이나 이 감성을 중시한다는 게 뭔지 좀 알 것 같아요. 얘도 따로 한번 영상 만들어 볼게요. 중국의 테크 기업은 알리바바가 1위입니다. 최근에 주가가 엄청 폭락했죠. 뭐 조금 회복하긴 했는데 이게 추가로 더 담기에는 이미 비중이 커서 좀 고민이에요. 그리고 ETF가 항생테크랑 이제 그 미국에 상장된 KWEB 이게 중국의 테크 기업들 투자 ETF인데 장기적으로는 항생테크를 유지하려고 해요. 왜냐하면 얘는 세금 혜택이 있기 때문이죠. 그리고 이 둘의 종목도 보면은 저는 이 항생테크가 조금 더 매력적이라는 생각도 들어요. 반도체 섹터는 SMH ETF가 비중 1인데요. 뭐 삼성전자, 삼성전기, SMIC 다 훌륭하죠. 저는 이 TSMC도 추가로 좀 사모으고 싶었는데요. 왜냐하면 전 파운드리를 좀 좋게 보거든요. 근데 이게 주가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서 좀 엄두가 안 나고요. 이 생각보다 재무제표의 성장률이 조금 그렇게 높지 않더라고요. 제가 SMH ETF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여기 비중 1위가 TSMC거든요. 그래서 이 ETF 비중을 계속 키우기로 했어요. 반도체 섹터는 정말 다 잘 될 것 같거든요. 좀 골고루 성장할 것 같고요. 제가 이 영상 준비하는데 SMH 배당 문자가 왔는데요. 왠지 좀 뿌듯하더라고요. 헬스케어는 항서제약이 1위고요. 비중이.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다 이 중국 쪽 헬스케어 기업밖에 없거든요. 원래 제가 미국에 헬스케어 ETF인 이제 XLV를 했었는데요. 이거 다 정리했어요. 제가 사실 이제 미국과 그리고 이 중국의 헬스케어 ETF 그 기업들을 이제 매출 그리고 뭐 이익 성장률을 다 봤는데 이게 너무 그 성장률이 낮아요, 미국이. 그리고 중국은 성장률이 높죠. 근데 미국은 물론 성장률은 좋지 않지만 어떤 수익성 그리고 뭐 안정성 그리고 배당도 주잖아요. 이런 장점은 있지만 저는 이 성장성에 집중하기로 했어요. 그 이 타이거에서 차이나 바이오테크 ETF가 상장되었는데요. 장기적으로 얘를 더 이제 비중을 키울 생각이에요. 얘는 그 세금 혜택이 있잖아요. 원래 이 타이거 ETF는 기존의 글로벌 X, 이 차이나 바이오테크 이 ETF를 똑같이 추종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 ETF랑 KURE ETF를 비교한 적이 있어요. 그때는 이제 그 보유 종목이나 이 스타일이 되게 좀 달랐거든요. 근데 지금 보니까 보유 종목이 많이 비슷해졌어요. 그리고 어차피 이 둘 중에 뭐가 나은지는 제가 보유 종목 본다고 해서 어느 쪽이 나은지 제가 판단 못 하잖아요. 저 뭐 에스테어 쪽이 완전 범인인데요. 그래서 그냥 비슷하다는 가정하고요. 이 세금 혜택이 있는 곳에 집중하자. 이 수수료도 이 타이거 ETF가 조금 낮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쪽에 좀 더 집중하기로 했어요. 컨텐츠 쪽은 페이스북이 1위죠. 그리고
이 디즈니도 비중이 높은데요. 디즈니는 제가 이 팬데믹 사태 때 가장 많이 물타기 했던 기업이기도 해요. 근데 이게 주가가 너무 올라서 비중을 제가 좀 줄였어요. 매도해서. 그 이 뮬란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뮬란을 보고 이 실망을 넘어서 거의 경악했거든요. 경악. 너무 구리더라고요. 그래서 이것도 약간 영향이 있었는데요. 제가 주식을 팔자마자 역시 또 이렇게 오르더라고요. 역시 제가 거래할 때 뒤에서 누가 보고 있어요. 코로나 때문에 요사이 그 넷플릭스와 많이 함께 시간을 함께 했는데요. 스위트홈이랑 경이로운 소문, 뭐 손더 게스트 이런 드라마를 좀 재밌게 봤어요. 근데 얘가 알고 보니까 제작사가 다 이 스튜디오 드래곤이더라고요. 그래서 얘도 투자로 괜찮지 않을까 좀 고민했었는데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이 넷플릭스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얘네는 장기 투자에 대한 조건이 있어요. 왜냐하면 계속 이 좋은 작품을 만들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는데 이게 망작들이 막 연이어 쌓이면 또 안 되거든요. 근데 넷플릭스는 꼭 얘네 아니라도 그냥 뭐 좋은 작품 만드는 전 세계 제작사한테서 이게 컨텐츠 받아서요. 자기 플랫폼에 이렇게 쫙 뿌리면 끝이거든요. 이게 더 그 리스크도 없고요. 남는 장사 같아요. 그 넷플릭스도 뭐 컨텐츠 너무 잘 만들기도 하고요. 그 디즈니 플러스가 강력한 컨텐츠를 무기로 전 세계로 이제 시장을 이제 확장하고 있는데요. 이 지금 속도가 생각보다 너무 더뎌요. 아직도 지금 한국 시장에 출시 못했죠. 이게 글로벌화가 각 국가 언어별로요. 이 자막을 만들고 막 분류하고요. 또 현지 기업이랑 협업해서 이제 이런 컨텐츠를 보급 유통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넷플릭스는 지금 이미 많이 쌓아왔잖아요. 그리고 글로벌 구독자 늘어나고 있고요. 이 넷플릭스의 파워는 앞으로도 좀 계속될 것 같아요. 이 한 번 만든 이 컨텐츠는요, 영원히 사라지지 않거든요. 영원히 이 넷플릭스의 이 가입자를 늘리고요. 이 수익을 창출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어요. 또 지금 이제 중국, 북한 빼고 사실상 세계를 넷플릭스가 점령해 있는데 결국에 중국도 이 규제 풀어야 되거든요. 만약에 몇 년 안에 넷플릭스가 이 중국 시장에 진출한다고 하면은 이것도 엄청난 넷플릭스로는 기회죠, 기회. 마지막 섹터는 이제 친환경 섹터인데요. 글로벌 이제 ICLN이라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ETF와 중국 신재생 에너지 ETF 이 두 개를 중심으로 투자하고 있고요. 제가 중국을 여행하면서 직접 이제 발굴했던 기업이 있는데요. 이제 차이나 가스 그리고 거린메이라고 있어요. 얘네는 그 다 정리하고 이 쓰레기 처리 기업인 고능환경 얘만 남겨놨어요. 얘도 선택과 집중을 한 거죠. 그 천연가스 인프라는 정말 잘 될 것 같긴 한데 이것보다는 중국이 이제 태양광 그리고 풍력 등 이런 신재생 에너지에 더 집중할 것 같아서 좀 정리했고요. 거린메이는 얘는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 전기차 배터리 이거를 그 리사이클 재활용하는 회사예요. 사업 모델은 좋은데 얘가 그 매출이나 이익 그 성장이 좀 너무 둔한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이 시장의 절대 강자가 이제 CATL인데 얘가 이 배터리 리사이클 시장에 진출한다고 해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정리했는데 역시나 제가 정리하자마자 이 두 기업의 주가는 엄청 오르고 있죠. 근데 뭐 후회는 없어요. 그만큼 제가 공부나 이 확신이 좀 부족했다는 뜻이겠죠. 그래서 장기적으로 확신 있는 기업만 좀 모아가는 게 더 좋은 판단이라고 믿어요. 제가 투자하고 있는 그 탑10 기업들입니다. 보시면은 얘네 10개 종목이 거의 비중이 70% 이상이거든요. 그래서 어쩌면 저도 좀 집중 투자라고 할 수 있어요. 근데 보시면은 좀 항서 제약만 빼면요. 나머지 기업들은 다 이제 빅테크, 좀 플랫폼 기업이나 아니면은 ETF거든요. 말하자면 제 포트폴리오 대부분이 좀 헤비한 편이에요. 좀 무겁죠. 항서제약조차도 사실 중국 그 제약사 시총 1위 기업이거든요.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좀 팬시하면서 좀 트렌디한 그런 기업이 없어요. 예를 들면 뭐 테슬라나 뭐 니오도 1000% 넘게 올랐다는데요. 아니면 뭐 요새 뜨고 있는 아크 ETF 이런 거 없죠. 중소형 테마주도 없고요. 제가 전체 그 자산에요. 40%가 지금 주식이고요. 이걸 지금 80%까지 높이려고 하고요. 대부분 포트폴리오가 지금 성장주에 몰빵돼 있거든요. 근데 제가 엄청 공격적인 투자자인데 의외로 어떤 면은 되게 좀 보수적인 것 같아요. 저의 투자 성향이.
빅테크 기업들이 과거 10년간 수익률이 엄청났죠. 근데 저는 향후 앞으로도요, 이렇게 수익률이 좋을 거라고 생각지는 않아요. ETF도 마찬가지거든요. 가벼운 개별 종목처럼 막 몇 달 안에 막 2배나 3배 이렇게 수익이 내기 힘들어요. 근데 저는 이 빅테크 플랫폼 기업이나 각 섹터의 ETF도 좀 비슷한데요. 이거의 최대 장점은 꾸준하다는 거죠. 꾸준하게, 그리고 확실하게, 그리고 안정적으로 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이거 세 개가 최고의 장점이다. 그리고 얘네의 성장성이 그렇다고 낮은 것도 절대 아니에요. 뭐 알리바바, 알파벳, 항서제약, SMH, 그리고 아마존 헬스케어 섹터, 크리에이션 섹터, 텐센트, 마이크로소프트, 페이스북. 마이크로소프트 빼면은 이 기업들 대부분의 연간 성장률은 20% 이상이거든요. 지금 뭐 제로금리잖아요. 제로금리의 이 초저성장 시대에 20%씩 성장하는 건 엄청난 거예요. 꾸준히 이렇게 20% 이상씩 성장하고요.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꾸준히 R&D 투자나 카페스 투자하고요. 그리고 차곡차곡 이 기술, 그리고 이 이익, 이 레퍼런스를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간다면은 이제 10년 이상 길게 보면은 주가의 흔들림은 있겠죠. 하지만 저는 이렇게 연 10%, 최소 10% 이상은 이제 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. 저는 이들의 이 꾸준함, 그리고 확실함, 그리고 이 시간에 베팅하는 거거든요. 요새 이제 인터넷이나 이 투자하는 사람들 보면 제가 느끼는 게 그 유튜브 댓글을 봐도 느껴져요. 이 조급함이 좀 느껴지거든요. 나만 빼고 다들 이 테슬라나 잘 나가는 기업에 투자해서 막 2배, 뭐 3배, 심지어 10배 이렇게 번 것 같이 느껴져요. 근데 이럴 때 자신의 이 투자 철학이요, 이게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. 여러 투자의 대가들이 말했듯이 내 이 투자 철학을 이제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. 남들이 뭐 떼돈 벌었다라는 이런 이야기에 막 흔들려가지고 내 투자 철학을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열었다가 바꾸는 게 가장 이게 리스크하고 위험한 거예요. 너무 좀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그 인생도 사실 길고요. 이 투자의 시계도 길거든요. 앞으로 이제 수십 년 투자해야 되잖아요. 평생 해야 되는데, 그쵸? 저의 이 투자 방법이요, 결코 옳은 건 아니에요. 중요한 거는 이제 내가 어떤 성향의 투자 성향의 사람인가?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야지 이제 흔들리지 않는, 그쵸? 장기 투자를 할 수 있죠. 자신만의 이 투자 방법이나 이 스타일을 찾고요. 그거를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돈을 버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시간이죠. 그걸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. 1년 후에 지금 또 이 글을 읽으면은 기분이 묘할 것 같은데요. 어쨌든 새해 저의 투자 목표는 똑같습니다. 천천히, 너무 빨리 가면 안 돼요. 그리고 꾸준히 내가 좋아하는 주식과 그리고 ETF 이거를 사 모으는 거죠. 수집이죠, 수집. 제 투자 목표고요. 오랜만에 이 시로 마무리하려고 해요. 송나라 시대 송이 노래했는데요. 좋은 술 마시고 은근히 이 취한 뒤에 예쁜 꽃 보는 거예요. 중요한 거는 반쯤 피었을 때. 그래서 이 활짝 핀 꽃보다요, 이렇게 반쯤 핀 꽃이 더 예쁘다고 해요. 제 자산도 아직 지금 이제 반의 반쯤 핀 것 같은데요. 그래서 아름답습니다. 꼭 원대한 이 목표를 이뤄야지만 행복한 건 아니에요.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할 수 있어요.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. 계속 좋은 영상 올리도록 할게요. 다들 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행복한 연말 연시 됐으면 좋겠어요.